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지난 움직임과 현재 움직임의 유사성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2021년도에 상승파를 겪은 후 하락파를 겪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상승파를 겪고 하락파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상승파를 올리고 고점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여기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고점에서 횡보 후 하락, 여기도 하락 하고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3점을 찍고 올라가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비슷하게 보면은 3점을 찍고 올라갈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번 연중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승파를 겪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이거에 관련된 기사와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한 데에는 저번에 연준의 회의록 발표 후 주식이며 코인이며 전체가 하락을 하였죠. 그러면서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요.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 즉 긴축 정책 언급을 하면서 시장은 요동치고 있는데, 이렇게 CNBC 뉴스를 보면은 연초 채권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 후 금리 인상은 다음 주에 다시 주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화요일, 미국 기준으로 화요일인 거죠. 제롬 파월 의장이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포함됩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의 시작이기도 하며 대형은행 JP 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가 금요일에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화요일,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화요일 상원 패널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청문회에 대한 내용으로는 주요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증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와 몇 주 안으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는 견해로 시장이 힘준 첫 주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나스닥 차트도 연준 발표 후 연준 보고서가 올라오고 나서 나스닥은 이렇게 하락을 하였죠. 또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런 차트를 봐도 같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트 손튼이라는 다이앤스 잉크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격차가 있지만 임금 급등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저임금 일자리에 크게 집중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전 최고점보다 약 350만 명이나 적고 노동시장은 마치 우리가 완전 고용을 넘어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말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연준이 너무 기록에만 의존한다 생각하면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으로는 이렇게 월요일에는 커머셜 메탈 어콜레이트. 네, 일단 이 지표는 금리 인상과 그리고 S&P 500의 지수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16년도부터 금리를 차근차근 올리는데 S&P 지수는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거는 금리 인상 폭보다 그 세계가 성장하는 그런 성장률이 더 높아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꼭대기를 찍었을 때는 그 성장폭보다 금리의 폭이 넓다라는 걸 말해주고, 그의 경제가 침체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다시 금리를 내리는 걸 보이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갔는데 20년도에는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0%와 유동성을 올려줘 가지고 이렇게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나스닥 지수도 볼 텐데, 나스닥 지수도 16년도부터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 이 정도 하락한 후 잠시만요. 이렇게 하락 후 20% 정도 하락한 후에 점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비트코인으로도 보면은 같은 날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16년 1월에 나스닥 지수도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상승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거에 관련돼서 보면은
비트코인은 아직 나스닥이랑 미국 증권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비슷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번에 연준에서 발표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그리고 긴축 정책을 한다 했을 때 나스닥도 이렇게 약 5% 정도 하락을 하였는데요. 비트코인도 보면은 이렇게 같이 발표가 난 이후에 하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발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제목으로는 비트코인 충돌 앞두고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나와지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수요일에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아지면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간 7.1%, 전월 대비 0.4%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다는데, 이에 관련해서 미 연준 관리자들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통화 정책을 실행하여 정상화를 지지해온 이유를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22년 3월 첫 금리 인상. 연준은 2020년 3월부터 매달 8억 원의 달러어치의 국채와 4억 달러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사들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고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깝게 유지해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을 더 저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느슨한 통화 정책의 보수적 피해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주장했던 연준은 2020년에 금리 인상이 없을 걸 예상하는 것을 대차대조표 정상화와 함께 세 차례 인상을 논의하는 걸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식이랑 코인이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 설명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1월 8일 최고 기록인 69,000달러에서 40% 이상 하락하면서 이거를 미니베어 마켓의 시작일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완전히 정상적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런 비트코인이 기술적 과매도 상태에 있는 한 이미 기록적인 최고치에서 너무 많이 하락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크루거는 수요일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 덧붙였으며, 이 수요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는 거에 따라 더 하락을 할 수 있을지 상승을 할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현금 관망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여러 가지 의견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가격 하락을 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망했다, 비트코인이 시즌이 종료됐다,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저점이다 라고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더 차려서 현금을 가지고 그리고 저점이 오는 거에 따라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현재 지지와 저항을 반복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되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자료들을 들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